문재인 정권이 탄생하고 또 한 6개월, 7개월 정도 흘렀습니다. 문정부의 7개월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열심히 잘하고 있죠. 네. 뭐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없죠. 네. 또 똑같은 일도 다른 시각에서 보면 불만일 수밖에 없는 게 또 세상사인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예를 들면 순실이처럼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네. 나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잘해보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나름의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고. 문정부가 이제 적폐청산을 이제 기울이고 있는데 반대로 야당에서는 정치보복 아니야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걸 정치 보복이라고 해가지고 못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 뭐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걸로 도둑은 원래 잡아가지고 뿌린 대로 도둑에 저지른 만큼 처벌되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당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 잡지 마라고 할 수는 없고 그걸 이제 다른 걸로 이제 물타기라는 거죠. 정치 보복이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소위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죄진 사람 죄 찾아내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거여서 그거는 뭐 어떤 이유로도 네. 저는 언제든지 우리 사회 공동체가 있는 한은 계속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해야 된다. 아니 제일 큰 원칙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이 사는데 규칙을 정해놨는데 규칙 중에서도 어기면 처벌하는 규칙이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규칙을 어기고 이익을 보거나 심지어 치부를 하거나 이런 게 다 사실상 용인되고 있죠. 그리고 힘 세면 더 봐줘요 또. 예. 힘없는 도둑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훔치면 바로 감옥 보내는데 그게 아니고 권력을 가지고 예. 그것도 편을 먹어가지고 정치 세력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엄청나게 훔치면 웬만하면 용서되죠. 화해, 화합, 통합의 이름으로. 그렇죠. 근데 이 악순환을 끊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적폐청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 트위터에 적폐의 핵심 MB 신속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올리셨어요. 시장님께서. 네. 다스 BBK 고발 2주가 넘었는데 네. 아직 검찰에서는 수사 착수 안 하고 있는 점을 꼬집으셨거든요. 네. MB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원래 이제 도둑을 잡으면 이제 도둑 한 명 한 명을 잡는 것도 중요한데 소굴을 틀어야 되거든요. 도둑 소굴을 틀어야 되잖아요. 그죠? 본거지를 없애야 되는데 박근혜가 소위 예. 박근혜 정부의 그 도둑 소굴의 대마왕이었다고 하면 저는 MB 정부 그 5년 기간 동안에 그 엄청난 예를 들면 자원외교, 예산 낭비, 그다음에 뭐 엄청 많잖아요. 특히 저는 그때 당시 제가 직접 문제 제기했던 뭐 세상에 안보 노래하는 사람들이 활주로 각도 틀어가지고 이렇게 건축허가 내주고 이런 것들 보고 이거 한 번은 언젠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 특히 뭐 선거 관련 장난친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뭐 국헌문란 행위 아닙니까? 근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다스, BBK 이 문제는 공소시효도 뭐 한 2달밖에 안 남았다는데 빨리빨리 수사해가지고 예. 처벌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피해자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지난번에 저희 라디오에요. 전해철 의원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숨기지 않더라고요. 네. 생각이 있다 경기도지사 경선 나갈 생각이 있고 제가 질문을 당내 경선은 모르겠지만은 일반 국민투표 ARS나 이런 거 하면 당연히 이 시장이 앞서지 않냐니까. 인지도. 아니라고. 뭐 이래서 뭐 인지도도 극복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럴 수 있죠. 뭐. 경기도 지금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선보다 예선이 어려울 것이다. 근데 저는 그런 일반적 예측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현재 상태를 두고 야권은 분열되어 나올 거다. 그리고 현재 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높으니까 뭐 따놓은 당상 아니냐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적 경험을 한번 봐야 되는데 네. 인간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든요. 근데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런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가치와 이념을 중시하는 이 진보, 맨날 그 분열하는 이 진보들도 선거 때가 되면요. 네. 약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단일화, 연대, 통합합니다. 계속 했잖아요. 네, 또. 해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익이라면 그야말로 심하게 얘기하면 집안도 팔아먹을, 응? 부모도 버릴 뭐 그런 그야말로 특히 가짜 부패 보수들, 가짜 보수들. 네. 이 세력들은 분열 때문에 이익을 잃게 된다. 연대하면 이익이 생긴다고 하면 연대 안 할 이유가 없어요. 100% 합니다. 네, 그럼요. 근데 이 가치와 이념을 중시하는 진보도 선거에 임해서 이기기 위해서 단결하는데 보수 진영이 현재 상태로 분열 상태로 선거를 치른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뭐 이미 국민의당, 뭐 바른정당 통합 얘기들 진행되고 있고
또 그 다음 단계로 저는요. 통합될 가능성도 많고 통합이 안 되면 연합공천이든지 이렇게 할 테고요. 그것도 안 되면 후보 단일화 합니다. 그러니까 낙관할 일은 아니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국면이 다음까지 계속 갈 거다. 6개월 후까지 갈 거다고 보는데 우리가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청계광장이 첫 집회가 있던 10월 29일 네. 하고 한 달이 지난 11월, 12월 초 상황이 어땠는지 보십시오. 한두 달 사이에 대한민국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닥에서 네. 완전히 바뀌었죠. 네. 정치란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국민들이 권력을 보고 좀 건방지네. 좀 자제시켜야 되겠는데 나는 느낌이 드는 순간에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순식간에. 작년 총선 때 봤잖아요. 새누리당이 압승할 거라고 180석이냐 200석이냐 네. 그거 고민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결과는 어땠어요? 실제 여론조사도 그때 보면 선거의 막바지까지 그랬어요. 종편에서 저 종편 나갔지만 평론가들이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요. 다 엉뚱한 소리 한 거죠. 그런데 국민들이 그 사이에 돌아섰는데 네. 숨기고 있었다기보다는 돌아섰다고 보거든요. 네. 소위 그 도장 들고 막 도망가고 옥새나루. 뭐 그런 거 막 싸우고 진박 간별사 나오고 뭐 진박이냐 뭐 친박이냐 뭐 이걸 보고 국민들이 야 저기는 권력을 주면 안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예선보다 본선이 어려울 거다 그 얘기 즉 예선만 통과하면 그냥 당연히 될 거다. 저는 그런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당연히 1대1 구도가 될 거라고 보고 준비합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많이 유해졌다. 다른 말로 전투력이 많이 떨어졌다. 이거 의도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이런 아주 아픈 질문을. 제가 그런 얘기 한 일 있어요. 우리 이제 언론에 계신 분들이 가끔 물어보는 건데 왜 자꾸 이렇게 튑니까? 그래서 제가 대선 경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제가 저기 변방에 있는 벼룩인데 이 벼룩이 그럼 튀어야 눈에라도 띄지. 그냥 튀면 또 잘 보이지도 않는다. 그래서 좀 이상한 자세로 튈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 벼룩이 점점 커서 이런 강아지도 되고 그죠? 네. 돼지도 되고 뭐 소도 되고 그러는데 만약에 말이에요. 소가 된 다음에도 계속 벼룩처럼 튀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친 소지. 그래서 미친 소가 되지는 않을 거다 내가. 네,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제는 책임이 좀 많이 커지잖아요. 그 책임에 걸맞게 조금씩은 좀 바꿀 필요도 있죠. 항상 그 의문점은 있어요. 저는 조금은 이해는 하지만 사실 저기 성남시가 이 돈이 다 어디 나오나 이런 의문도 사실 복지 부분에서 네. 또 교부금 받기도 어렵잖아요. 정부에서. 네. 근데 빚도 또 다 청산했다고 그러고 저희도 그 홍보를 보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네네네.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돈 많아요 성남시 많잖아요. 이게 문제. 하나밖에 몰라 하나밖에. 이게 이제 성남 시민들이나 성남시 자체는 부자가 맞아요. 근데 성남시 정부 예산은 부자가 아닙니다. 그게 정말 억울한 건데 시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정부 교부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필요한 돈이 성남은 자체 조달되는 게 워낙 많으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줘요. 그 불교부 단체. 돈을 안 줘요. 그러니까 아예. 근데 다른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시민들이 세금을 적게 내니까 부족하잖아요. 받죠. 그걸 다 정부에서 대줘요. 그러니까 실제로 쓰는 돈은 성남시가 더 적어요. 1인당 세금을 따지면. 그런데 왜 성남은 이게 가능하냐. 네. 다른 자치단체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요. 정부가 하지 말라면 못해요. 통제를 받고. 통제받죠. 네. 근데 우리는 박근혜가 하지 말라 그러고 막 수사하고 막 압수수색하고 막 소송하고 이래도 그냥 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돈은 아껴서 쓰면은 정부가 도로 가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원해 준 거니까 계속 아끼잖아요. 내년부터는 덜 필요하구나 그래서 지원금 깎입니다. 보도블록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필요 비용을 채워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끼면 비용이 덜 필요한 걸로 보고 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치단체는 잘 써야 돼.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돈의 성격이 다른 거죠. 그렇죠. 쓰는 돈은 똑같은데 돈 뭐 더 많을 수도 있는데 다른 정부 지원을 받는 데는 꼬리가 붙어가지고 그 돈을 자율적으로 못 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끼면은 교복도 해주고 초등학생 치과주치의도 해주고 네. 뭐 예를 들면 뭐 청지마당도 해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자치단체는 그걸 하면 내년부터 깎여. 그러니까 지금 자치분권이 화두잖아요. 개헌도 자치분권 개헌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자치단체들이 권한이 높아지면요. 똑같은 돈을 훨씬 효율적으로 씁니다.
제가 가로등 예산도 깎은 사람이에요. 가로등 유지보수 예산도 깎았는데 성남의 가로등 아무 문제 없죠. 예, 좋습니다. 25%를 제가 일괄 삭감을 했거든요. 3년째 삭감해놨는데 가로등 유지보수 예산이 4분의 1을 깎았는데도 문제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인상을 쓰니까 가로등이 고장이 안 나더라니까. 고장을 자제하더라고요. 협동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껴 쓰는 거죠. 예. 고장나면 고치고. 네. 딴 데는 글을 막 쓰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래 왔던 거죠. 저 자신도저도. 워낙 이제 또 제가 포퓰리즘 좋아하잖아요. 표를 나고. 아니야, 포퓰리스트야. 표를 얻기 위해서 예산을 아껴가지고 수민들이 원하는 걸 막 해주잖아요. 그러니까요. 포퓰리즘 좋은 거잖아.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이제 또 재원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아끼는 거가 안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재원을 그걸로 마련해 본 거죠. 네. 가로등 예산을 보니까 약간 저지가 있어 보여서 확 깎아봤는데 그 25% 삭감한 금액이 얼마냐면요. 80억입니다. 와, 그것만 고영역에서만 매년. 그거 가지고 교복해주고 뭐 산후조리비주고 남아요. 남아. 압박질문에서 괜히 이상한 거 질문해가지고 자기 또 자랑을. 자랑을. 제가 원래 이게 자랑 들으려고 한 게 근데 아니에요. 자랑하신 와중에 제가 원래 핵심을 짚었는데 네. 나는 포퓰리스트다 하셨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 진짜 정말로 중요한 일인데요. 네. 포퓰리즘은 엘리트주의 반대말이잖아요. 네. 네. 소수가 똑똑한 사람이 대중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대중들의 뜻이 존중되는 정치 시스템을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 포퓰리즘이란 말은요, 그 원어로는 되게 좋은 말이에요. 근데 한국 정치판에서는 나쁘게 쓰이죠. 반대로 나쁘게 쓰이지. 그렇죠. 이게 어떤 거냐면 부모한테 잘하는 게 정의잖아요. 네. 그런데 온 동네가 다 불효자들이야, 예를 들면. 근데 그 중에 효자가 한 명 있어요. 그럴 때 불효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왜 부모한테 막 버릇 나빠지게 왜 그리 잘해? 아, 실제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시민이 맡긴 권력이나 예산을 지들 마음대로 지배하듯이 써왔는데 그 중에서 누군가가 그 권한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잘 쓰잖아요. 할 말이 없잖아. 너 표 얻으려고 그러지. 너 인기 얻으려고 그러지. 이렇게 욕을 했는데 이게 원래 인기를 얻고 표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이 간접 민주주의예요. 그게 포퓰리즘인데 원래는 좋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나쁜 뜻으로 저는 그렇죠. 바뀌어버린 거지. 되게 슬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가 그러는 거 너무 포퓰리즘 맞습니다. 내가 포퓰리스트지. 내가 세금 더 걷었습니까? 빚을 냈습니까? 있는 예산 아껴서 시민들이 원하는 걸 해주기 위해서 대의민주주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변호사님 반박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개적으로 진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퓰리스트를 지향한다.